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학교 동아리방에 소름 끼치는 괴담. 동아리 활동에 꽃은 동방이며 그 안에서 자고 마시고 즐길 때 활짝 그 잎을 틔우는 것인데 우리 학교 시 창작 동아리에서는 동방의 추억 따위 개나 줘버려가 되었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동방이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것이 보인다는 소문 때문이었는데 그 동방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어. 우리 학교는 전치동이 6개 그리 넓지 않은 학교 부지와 부족한 휴식 공간으로 인해서 나가서 수다 떨기도 뭐하고 마땅히 모일 장소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 그러나 동아리를 든 학생들에게는 꿀과 같은 휴식처가 제공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아리 동방이었어. 동아리 중에서 동방이 있는 것. 그 중에서도 내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물색해 내가 듣는 강의 과목들과 가장 이동거리가 짧고 지나쳐 다니기 좋은 시 창작 동아리에 들게 되었어. A관 지하 1층. 지하에 동방이 있어서 여름이면 시원하고 아무리 시끄럽게 굴어도 주위에 신경 쓸 사람들 한 명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상시에 그 동방을 방문하는 동아리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 선배들도 동방에 발을 들이기 싫어하는 눈치이고 그 동방은 어느새 나만 줄기차게 들락날락하는 아지트같이 되어버렸어. 이유는 뭔지도 모른 채 난 잠깐 책만 놓고 다녀갔다 왔다 하면서 며칠간 쓰고 있었는데 2주 뒤엔가 사고가 발생했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동방 지하로 계단을 밟아 내려가던 중에 동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히히 꼭 이런 웃음소리였어. 난 깜짝 놀라서 잠깐 멈칫했지만 솔직히 동아리에 여아구들도 있었고 꼭 걔들 웃음소리가 비슷하길래 섬뜩하면서도 계속 발걸음을 옮겼어. 그런데 동방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난 그때부터 심상찮음을 느끼고 엄청 혼란스러웠어. 보통 동방 문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거나 할 것일 텐데 그 문 앞에 선 내가 봤을 때 동방의 전등은 꺼진 상태였어. 낮 시간대라서라고 생각하기에는 비가 와서 날이 흐렸고 여자애들이 불을 끄고 논다고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안에 사람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머리가 갑자기 빙글 돌면서 어지럽더니 내 다리가 뭔가 신 것처럼 후들후들거렸어. 별달리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동방 소파 위에 앉아서 쉬려고 문을 벌컥 열었는데 정말 파란 얼굴이었어. 사람 얼굴이 그렇게 파란색일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새파란 얼굴이 소파 등받이 위에 살짝 받쳐져 있었어. 소파 등받이가 문 쪽으로 놓여 있어서 그 몸뚱아리를 볼 순 없었지만 새파란 얼굴의 남성이 날 쳐다보고 있었어. 순간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오고 내가 들고 있던 긴 장대 우산은 그 얼굴 쪽으로 집어던진 뒤에 동방불을 확 하고 켰는데 다행히 헛것을 본 것처럼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 등 뒤로 비지땀이 비오듯이 흐르고 머리카락이 쥐뼛쥐뼛 서는데 소파 뒤로 아직 그 얼굴이 있는 건 아닌가. 누가 숨어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자꾸 솟구치길래 소파 쪽으로 다가가 확인해봤어. 그랬더니 나랑 같이 동아리에 들어왔던 신입생 한 명이 누워 있었어. 얼굴이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난 정신없이 흔들어 봤지만 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어쨌든 동방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뒤도 안 돌아보고 허겁지겁 애만 끌어안고 빠져나와서 동아리 선배 부장할 것 없이 다 불러 애 보건실에다가 놓고 밖에 나가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데 난 내가 봤던 거랑 똑같은 걸 선배들이 봤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 동방에 이상한 것이 보이며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 그 소파 위에 누워있던 애는 잠깐 몸이 불편해 쉬러 왔다가 심한 가위에 눌렸다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 놀라운 건 그 가위에서 파란 얼굴을 한 사람을 똑같이 부었고 내가 와서 우산을 던졌던 것까지 가위가 눌린 상태로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기억하고 있어. 그러나 이건 그 파란 얼굴과의 악연과 첫 번째일 뿐이고 그 동아리 생활 1년 동안의 괴 현상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어. 그 이후로 나 혼자 동방을 잘 못 들어갔어. 첫째 이유로 너무 무서웠고 둘째로 꼭 같이 2인 이상 같이 들어오라는 부장의 말 때문이었어. 솔직히 정말 바쁘고 힘든 날엔 동방에서 쉬고 싶고 책이랑 과제도 동방에서 해야겠는데 늘 그곳에 친구 한 명을 붙여 들어오기란 영 불편하고 친구에게도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
난 그래서 책을 가지러 갈 때나 물건을 챙길 때 치고 빠지는 식으로 안전 불감증이라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들락거렸어.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 이젠 동아리방에 이상한 얼굴도 없는 것 같고 그날은 날씨도 쾌청한 게 좋길래 아침 일찍 와서 조금 밀린 과제를 하기로 했어. 소파에 누워 뒹굴뒹굴하다가 동아리 책상에 주저앉아 노트북과 프린터물을 보면서 PPT를 작성하고 있었어. 동아리라면 어디든지 오래된 캐비닛 얼마나 쓴 건지 모를 서랍장들이 있지. 그쪽에서 따 하고 큰 소리가 들려왔어. 마치 어긋난 새와 쇠바퀴가 부딪히듯이 말이야. 깜짝 놀라서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중간에 두 번째 캐비닛 문짝이 살짝 열려 있었을 뿐이었어. 우리 동방에는 총 3개의 캐비닛이 있었어. 하나는 그동안 쓴 동아리 시집, 활동집 사진첩 전문 서적으로 차 있고 두 번째는 동아리 축제나 심심할 때 가지고 놀만한 물총, 음악 CD 테이프와 잡동사니가 있었고 세 번째 캐비닛은 많이 낡고 망가졌는지 뒤로 돌려져 옷이나 동아리 점퍼를 걸어놓는 행거에 가려져 있었어. 사실 이때 뛰쳐나갔어야 했는데 실수였어. 약간 놀란 상태였지만 이상한 점도 없고 딱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다시 PPT 작성에 몰두했는데 이번엔 땅 하면서 캐비닛 쇠문짝이 두 번 튕기는 소리가 들렸어. 난 잠깐 뒤를 보기 망설여졌지만 진정하고 뒤를 돌아다봤어. 역시 캐비닛 문짝이 전보다 더 열려있고 이상한 점은 없었어. 난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 문을 쿵 소리 나게 닫았는데 닫히면서 캐비닛은 약간의 쇳소리만 낼 뿐이었어. 그 순간 기분이 매우 속된 말로 족같았어. 이성기 같은 동방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거의 닫은 PPT를 마무리하고 일어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책상에 앉지도 않고 PPT를 대충 완성한 뒤에 슬라이드 바로 보기를 연타로 누르며 넘기는데 뒤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땅, 땅, 따다 3번 정도 캐비닛 문이 튕기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내 PPT 슬라이드 쇼도 더 이상 슬라이드가 없다는 문구가 떴어. 그러나 나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어. 가만히 내 노트북 화면에 다 끝난 내 과제만 응시하고 있었어. 숨소리도 죽이고 가만히 응시했어. 20초, 아니 20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난 얼음이 돼버렸어. 정막이 깨지고 내가 갇혀있던 동방문이 벌컥 열렸어. 그러더니 내 옆으로 동아리 선배가 뭐라 떠들며 들어왔어. 대충 날씨가 좋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난 계속 숨을 죽이고 있었어. 선배는 내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슬슬 다가와서 나한테 괜찮냐고 어깨를 흔들어 보였는데 난 잠시 망설이다가 검지로 내 노트북 모니터를 가리키고 선배를 거칠게 끌어당기고 나왔어. 보통 PPT 슬라이드 쇼가 끝나고 검은 화면이 유지되잖아. 내가 본 검은 화면에는 뒤에 캐비닛이 비쳐 있었는데 살짝 열린 캐비닛 문 안으로 그 파란 얼굴이 보였어. 여전히 무표정인 그 얼굴이 웃긴 건 이전과 달리 그 머리가 좌로 뉘어져서 이마랑 눈동자만 열린 틈새로 보였어. 솔직히 나랑 눈이 마주친 것 같지는 않고 계속 나를 노려다보면서 언제 뒤를 돌아볼지 그리고 나를 언제 덮칠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 난 선배가 들어왔을 때 노트북으로 그 얼굴을 가리켰는데 솔직히 그 얼굴이 선배에게는 안 보여서 나만 병신 취급받을 줄 알고 그런 건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선배도 검은 스크린에 비친 그 얼굴을 보았다고 했어. 한동안 난 그 공방에 내 물건 다 챙겨 나온 뒤 들어가지 않았어. 대책이 필요했어. 어렵게 따내는 동방이었고 동아리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학부 학생회에 떠들어보던 총회에 떠들어보던 부질없는 짓이었어. 뭔가 바뀌기는커녕 헛소리하지 말라라는 답변만 돌아왔으니 우리 동아리는 동방을 옮기길 간청했으나 솔직히 학교 측에서는 별다른 동방으로 쓸 공간도 없고 정 그렇다면 동방을 차라리 회수하겠다는 소리를 했어.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모두 모여 단체로 술을 즐겨 했기 때문에 그날 술자리에서는 그 문제로 떠들기 시작했어. 난 동방에 이제 완전히 질려버려서 차라리 동방을 폐쇄하자는 쪽도 욱하고 있었는데 동아리 선배나 친구들은 다들 생각이 어떻게든 동아리를 사수하고 싶다는 쪽이 강해 보였어. 난 별달리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면 갈수록 가관이길래 중지할 필요가 있어 보였어. 무당을 불러 구슬하자느니
떡을 놓고 제사를 지내서 귀신을 달래보자느니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대책은 없어 보이기에 나는 순간 예전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야기를 토대로 의견을 냈어. 몇몇 기가 안 좋고 잡기가 많은 곳에서는 항상 불경을 틀어놓거나 주기도문이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아주 예전에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난 주위에 헛소리를 중지시키고 가장 구하기 쉽고 실천해보기 쉬운 걸로 라디오 방송 중에 기독교 방송을 항상 틀어놓는 건 어떨지 얘기했어. 당연히 주위에서는 좋은 생각이라는 말들이 쏟아졌어. 가까운 문구원구점에서 중형 라디오를 구매하고 우리는 바로 기독교 방송 106.9와 93.9 채널을 하루 종일 틀어놓기로 의견을 좁혔어. 결국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 다음날 아침 동아리 선배들과 함께 들어온 동아리방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는데 마음이 무겁고 울적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내 마음이 무척이나 그곳에서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었어. 들어오자마자 빈 소켓에 코드를 꽂아 넣고 전에 알아왔던 라디오 채널을 맞춰놓고 방송이 잘 들리는지 확인하고 난 바로 나갔어. 항시 틀어놓는 채널은 두 개로 모두 합의했어. 106.9와 93.9로 통일하기로 한 거야. 둘 다 제일 알기 쉬운 기독교 방송이었고 일정 간격을 두고 기독교 특유의 기도문들을 읊어주는 방송이었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보다 훌륭한 채널도 없었어. 게다가 최신 가요를 들려주는 등 재밌는 방송도 여러 번 했었고 다행스럽게 한동안 정말 기독교 방송 덕분인지 이상한 현상이나 그 이상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 정말 만족스럽게 중간고사를 동아리방과 강의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 수 있었어. 그런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다시 문제가 발생했어.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왔어. 당시엔 카톡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을 때라 문제가 더 편했으니까 문제가 왔어. 문제를 받고 나서 보니 내용인즉슨 누가 라디오 채널을 돌려놨다는 것이었어. 우리끼리 라디오 채널을 건드리지 않고 두 방송사만 틀어놓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 요 근래에 그 라디오 채널이 자꾸만 돌아가 있다는 것이었어. 솔직히 그 문자만 받고는 누가 다른 방송이 궁금해서 틀었구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내가 교양 과목 중간고사를 망치고 동방에 들어갈 때 그런 내 아니란 생각이 바뀌었어. A관에 도착한 나는 잔뜩 착잡해진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왔는데 동방 앞에 웬걸 우리 동아리 여자부원 한 명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동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것이었어. 이유인즉슨 요즘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다는 소리. 속으로 욕지거리가 나왔지만 솔직히 난 남자이고 얘는 여자인데 그 앞에서 쪽팔리게 나도 못 들어가겠다고 할 수 없었기에 당당하게 괜찮다면서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따라 들어오라고 떵떵거리면서 들어갔어. 곧 나는 쏜살같이 동방을 빠져나왔어. 이유인즉슨 어두운 동방 안을 메우는 라디오 소리가 노이즈 소리로 가득 차 동방에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밖에서 듣고 눈치챘어야 했는데 라디오는 전혀 엉뚱한 채널로 돌아가 그 라디오 특유의 찌지직 소리만 내고 있었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들이 쥐뼛쥐뼛 서는 것 같아. 나와 그 여자애는 우악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을 뛰쳐 올라갔어. 그리고 다시 강희가 비는 선배 한 명을 더 불러내어 그 동방에 들어갔어. 역시 라디오는 엉뚱한 채널에서 노이즈 소리만 내고 있고 정말 기묘했던 것은 라디오 채널을 돌리는 버튼이 어떤 특정 주파수에 맞춰진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돌려놓고 일부러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해놓은 것처럼 해놓은 것이었었어. 순간 왜 이런 동아리를 들었는지 짜증나고 스스로 억울해서 막 속에서 울분이 터졌지만 같이 들어온 선배는 그냥 누가 장난친 거 아니냐 라는 아니란 소리만 알고 있어. 그 앞에서 속에서 튀어나올 화참기에 바빴어. 난 이대로 안 되겠다면서 다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어. 더 이상 이런 걸 경험하기 싫었고 나이도 어렸으니까 충격이 컸던 것도 있어. 대부분의 동아리 부원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더 꾀를 내기로 했어. 1. 라디오 주파수 버튼을 뽑아버림. 2. 누가 라디오에 손을 대는지 알기 위해 라디오에 12시간짜리 녹음 테이프를 넣어 녹음함. 3. 아무도 쉽게 손댈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려둠. 단 캐비닛 위는 안 됨. 다음과 같이 라디오를 배치, 개조해두고
우리는 다음 달 라디오 상태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어. 다행스럽게도 다음 날 라디오는 여전히 기독교 방송을 떠들고 있었고 녹음 테이프에는 별다른 이상한 소리가 잡히지 않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며칠간 또 그렇게 동방을 사수했어. 동방 때문에 어찌나 골머리를 썩였는지. 동방 일 때문에 난 거의 몇 주 사이에 10kg가량 자동으로 살이 빠졌었어. 볼이 홀쭉해져 날 보는 사람들마다 항상 어디 아프냐는 소리를 했고 동방에서 봤던 그 파란 얼굴이 가끔 꿈에서 보이는 날이면 그날 잠은 다 잤다고 보면 됐어. 잠을 설치고 날밤을 새우기도 하고 언제나 고달프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여자친구가 생겼지만 그 행복과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도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사고가 터졌어. 지난번 동방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던 여자애로부터 전화가 왔어. 이는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울음 섞인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고 있었어. 지금 기억나는 말들은 대충 봤어 그 파란 머리를 봤어. 그게 막 흔들어. 봤어 이런 고함을 지르더니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라고 소리치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 난 첫 강의 후 점심이나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그 전화 때문에 식욕이 확 달아나 버렸어. 난 언제부턴가 그 학교에 올 때마다 할머니께서 주신 은십자 목걸이를 늘 차고 다녔어. 그 정도로 무서웠고 그곳은 정말 진절머리가 나도록 싫었어. 동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자의 울음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울려 퍼졌어. 다들 둘러앉아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토닥이고 있는데 여자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듯했어. 늦게 온 내가 들은 바로는 여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어. 자기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과목에 맞는 서적을 챙기려 동방 문을 열었는데 아직 이른 시간이랑 무척 어두컴컴했던 동방에 파란 무엇인가가 보였다. 그리고 우리 동방에 울려 퍼져야 할 라디오 소리는 꺼져 있었고 그 파란 무엇인가는 자신이 동방 문을 열었는지 말았는지 관심도 안 두고 미친 듯이 그 얼굴을 좌우로 흔들어 대면서 끄덕끄덕했다고 한다. 즉, 그 파란 머리가 동방에서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였어. 난 그 소리를 듣고 바닥에 있는 라디오를 봤는데 동방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라디오는 반으로 쩍하니 갈라져 망가져 있었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난 라디오의 녹음 테이프를 꺼내서 바로 챙겼어. 그리고 다들 이 자리에서 나가자고 말하면서 정말 황급히 그 동방을 빠져나왔어. 그리고 안구점에서 9,900원짜리 녹음기를 사서 바로 틀어봤는데 처음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그리고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났어. 너무 길게 녹음돼서 어찌 초반부에 무슨 소리가 날 리가 만무하다고 판단한 나는 녹음기를 빨리 감기해서 계속 넘겼어. 계속 빨리 감기하던 중에 녹음기에 테이프가 지익하며 늘어지는 소리가 났어. 다시 조금 되감기를 하고 틀었을 때 드디어 그 무슨 소리가 들렸어. 그러나 다들 그 소리를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 동방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소리도 아니었고 라디오에 누가 손을 대는 소리도 아니었어. 그저 큰 소리가 날 뿐이었어. 그러나 난 그 소리가 무슨 소린지 단박에 알아차렸어.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덩, 땅, 땅. 내가 몇 주 전에 들었던 그 소리였어. 팔에 소름이 돋으면서 등 뒤로 오싹함이 더해졌는데 난 그 소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 목 뒤로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걸 느꼈어. 내 말에 다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개소리다, 믿기 싫다, 믿을 수 없다고 떠들었지만 사실 나랑 같이 그날 그 얼굴을 보았던 형이 있었으니까 다들 믿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우린 한동안 긴 침묵에 빠졌어. 그러던 중에 우리가 모인 장소로 한 선배가 부산을 떨며 도착했어. 강의가 늦게 끝나서 제일 마지막에 뭉친 누님이었는데 누님은 품에 이상한 상자 하나를 들고 오고 있었어. 우린 다들 말을 잃고 있어서 서로가 대면대면하게 있었는데 동아리 선배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선물로 받은 게 있는데 보여주겠다면서 상자 안을 슬쩍 보여줬어. 갈색 골판지 상자에 든 것은 개였어. 검은 바탕에 흰 수염과 눈썹을 가지고 있는 귀엽게 생긴 슈나우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여자 부원들이 기죽거리면서 분위기가 좋아졌고 그놈의 파란 얼굴 때문에 적잖이 놀라 파랗게 질렸던 남자 부원들 또한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꺼내 보여주면서 그 선배는 구세주 같은 이야기를 했어. 슈나우저는 독일 말로 입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그 의미는 부정하고 나쁜 것, 해로운 것을 입으로 물어뜯어 죽인다는 말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누님이 뭔 소린지 몰랐던 나는 그 누님이 이 강아지를 동방에서 몰래 키우자는 소리를 하시기에 그때야 알아차렸어.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아침마다 선배가 동방에 강아지를 데려와서 같이 놀아주고 애가 어질러 놓은 동방을 치우고 똥을 치우고 하면서 동방의 분위기가 전에 없던 만큼 밝고 화사해졌어. 그 이상했던 기분과 기묘했던 일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어. 게다가 이 강아지는 가끔 우리랑 놀 때 아주 가끔씩 허공을 보면서 찢어 죽일 듯이 짖어댔는데 그때마다 소름이 쫙 끼쳤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 한 달 뒤 마리가 이제 딱 1년 1살배기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아서 객검 하나를 사서 동방에 갔을 때였어. 마리는 동방에 혼자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내가 동아리 친구들이랑 그곳에 갔을 때 마리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 솔직히 두려웠으나 그 행동이 특이해서 관심을 가질만 했어. 내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우리 동방에는 케미닛 3개가 있어. 하나는 시집과 신앙동 녹음 테이프 활동 기록이 담긴 비문 캐비닛이고 또 하나는 잡동사니를 쌓아놓은 장난감 상자 같은 곳이라고. 그런데 마리가 그 다음 캐비닛, 망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안 쓰는 뒤로 돌려져 놔 있는 3번째 캐비닛의 옆에서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있었어. 행거에 숨어 있어서 장난을 치자는 줄 알았지만 행거를 치워놔도 마리는 계속 그 캐비닛의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고 이상하게 앞발로 캐비닛을 박박 긁고 있었어. 우린 찜찜함을 느끼고 가만히 그 짓을 바라만 봤지만 곧 남자애들이 힘을 합쳐 그 캐비닛을 한번 돌려놔 보기로 했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줄 알았던 캐비닛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땅땅 하면서 무엇이 그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 마침에 힘을 합쳐 캐비닛을 돌려놨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순간 아비규환이 되었고 마리는 우리의 그런 행동에 놀랐는지 마구 짖어댔어. 캐비닛 안에는 마네킹이 들어있었어. 마네킹은 목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목만 빠져 어디로 가버린 듯 했어. 그리고 마네킹은 전체적으로 파란빛을 띠고 있었어. 무한한 그 마네킹 몸뚱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 마치 막혔던 미로를 한 번에 확 풀어버리고 속에 쌓였던 앙금이 한 번에 떠밀려 내려가면서 미스터리가 풀리는 듯한 그 소름이 아직도 생각나. 우리 동아리의 4학년은 이제 취업 준비랑 졸업 준비에 바빠. 한 번도 동아리에 들르지 않은 선배가 그 마네킹이 뭔지 이야기해줬는데 그게 더 가관이었어. 이야긴즉슨 그 마네킹이 뭔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였어. 자기가 신입생 때였는데 자기 때 동아리 부장이 동아리 축제에 쓸만한 소품을 구했다면서 마네킹을 가져왔다고 해. 마네킹은 하얀색이었는데 축제에 쓰기 위해 파란색으로 칠했고 축제를 즐기고 나서 마네킹 머리가 사라졌대. 그리고 마네킹을 갖다 버린 줄 알았대. 그러면서 끝으로 말하길. 사실 그 마네킹 기분이 아주 나빴다. 파란 물감을 칠할 때 그 마네킹 머리가 자신들을 쏘아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당시 부장에게 그 마네킹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물었을 때 자기 원룸 앞 재활용장에 그냥 버려져 있었다는 말을 하더라라고 선배가 말했어. 우린 그날 그 마네킹을 있는 대로 부셔서 버렸고 그 뒤에 그 파란 헛것을 보는 사람도 없었어. 난 군대에 다녀와서 1년이 지난 지금도 동아리를 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뒤 1년에 한 번씩 시창작 동아리에서 동아리 축제로 동방을 무섭게 꾸며놓고 시화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두 번째 이야기, 누나의 목격담. 2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날은 생생하다. 어릴 때 우리 집은 2층 주택의 2층에 새들어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포클레인 기사였고 항상 지방으로 일을 다니셔서 집에 잘 없었고 그 작은 집에는 엄마랑 누나, 나 3명이서만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버지 일을 돕다가 손에 큰 부상을 당하셔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어릴 때였지만 입원해 있는 엄마를 보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난다.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직 어렸던 우리 남매를 돌봐주기 위해 다른 지방에 살던 고모가 왔었는데 그때는 우리 고모도 20대 때라 저녁 밥만 챙겨주고 시내로 놀러 나가는 일이 많아서 저녁 땐 우리 남매만 집에 주로 있었다. 그날도 누나랑 나 둘만 집에 남게 되었는데 여름이라 날이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현관문을 열어놓고 거실에 엎드려서 나는 눈높이 교재를 풀고 있었고 누나는 그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쎄한 느낌에 열린 현관 쪽을 쳐다봤는데 무언가 하얀 형체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지나갔다. 나만 본 게 아니고 누나도 같이 동시에 봤다. 처음에는 주인집 형제가 우리를 놀랄 심산으로 장난을 치는 건 줄 알았다. 그 형체가 지나간 쪽은 막다른 벽이라 그리로 가면 그 형들이 웃으면서 놀려댈 줄 알았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우릴 놀래키고 안 들키려고 뛰어내렸나 싶었지만 그 형들도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인데 가능할 리 없었다. 그런 사실들을 종합해 본 결과 누나랑 내가 본 건 절대 사람이 아닐 것 같았고 깨닫기 시작한 뒤에 바로 집으로 후다닥 들어가 문을 잠그고 벌벌 떨면서 고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날 고모가 주인 아줌마에게 듣고선 얘기해 준 건데 지난밤 옆집 공동주택에 사는 치매 걸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우리가 본 건 그 할머니의 영혼이었던 걸까? 세 번째 이야기, 왕따 소년. 있잖아, 너 기억나니?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야. 밥 맨 뒷자리에 앉았던 애. 제대로 빗지 않아 떡친 머리, 때 구정물이 흐르는 얼굴과 매일매일 같은 옷에 눈만 반짝이던 그 아이. 그래 맞아. 얘야. 얘. 이제 기억이 났나 보구나. 학부모 참관회 때도 그의 엄마는 오지 않았어. 항상 출장으로 바쁜 그의 아빠는 더욱 오지 않았지. 심지어 스승의 아래도. 우리가 가져온 선물 상자 사이에서도 그 녀석의 선물 상자는 없었어. 심지어 흔한 봉투 하나 가져오지 못했다니까. 옷조차도 제대로 못 입고 오고 파리가 쫓아다녔던 그 녀석. 우리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싫었어.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주제에 늘 당당했던 그 아이의 태도가 너무 싫었어. 담임 선생님도 늘 말씀하시곤 했잖아. 거지 새끼라고. 숙제도 준비물도 안 챙겨 오던 머저리 새끼. 우리는 그 새끼가 점점 더 싫어졌지. 특히 우리 여자아이들은 더욱 그랬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들 때 그 녀석은 항상 하나만 만들었지.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이 녀석은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어서 이 모양이야. 그 녀석하고 짝이 된 여자아이들은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었지. 목욕도 머리 감는 것도 안 하는 머저리 새끼한테서 나는 악취가 장난이 아니었거든. 참다 못한 여자아이들이 담임선생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지. 이건 어쩔 수 없단다. 얘들아. 아무리 엄마 없는 거지 새끼라도 짝꿍은 있어야 한단다. 그래서 내가 걔 옆자리에 앉게 되었지. 너는 그 녀석의 옷깃만 스쳐도 손길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어. 마구 비명을 지르면서 녀석을 때렸다고. 그러고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참 남자들을 잘 다뤘어. 우리가 웃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남자아이들은 그 녀석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양동이 물을 부어대며 낄낄거렸고 달리기 시합 때 그 녀석의 발을 걸어 넘어 트릭이 일쑤였지. 피구를 할 때면 일부러 녀석의 머리를 겨냥해서 던졌어. 이게 생각 외로 재미있었어. 그치? 녀석이 아파하면서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보는 게 창피당하고 울면서 바닥을 기는 모습을 다들 재미있어 하면서 웃어댔지. 그 애가 해온 숙제는 모두 숨겨놓고 그 녀석의 체육복을 찢어버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어서 체육복을 찢어버리니까 녀석은 아예 체육복을 가져오지 못했어. 아마도 이번의 옷은 그 옷 하나뿐이었나 봐. 계속해서 같은 옷을 입고 왔으니까. 그러고 보니 학급비를 숨기고 그 녀석이 훔쳐갔다고 하자고 말한 게 너였었지. 아니라고 울부짖으니까 그 애 보고 담임이 말했었다면서. 그렇게 내가 떳떳하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봐. 그렇게 뒤져도 안 나오면 내 말을 믿을게. 옷을 벗겨도 돈이 나오지 않았어. 바지를 벗겨도 돈이 나오지 않았어. 팬티를 벗겨도 돈이 나오지 않았어. 그 녀석의 신발을 벗기자 나왔지. 반 전체가 그 녀석의 벌거벗은 몸뚱이를 보면서 비웃어댔어. 고추가 장래 큰애 남자애들이 품평했지. 더러운 새끼 속옷까지 시커멓네. 씻지도 않냐 여자애들이 말했지. 그 다음날 그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 그 다음 날에도 그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
그 다음 날에도 영원히 내가 왜 이토록 긴 이야기를 했는지 너는 참 궁금할 거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나한테 답해줘야 할 게 있어. 어떠니? 손목을 그으니까 아프니? 아파? 아프냐고.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내 동생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떠났는데 게다가 걔는 직접 스스로에게 했단 말이야. 그에 비하면 너는 이제 20살이 되었으니까 아파해선 안 되지. 이젠 술도 마실 수 있는 나이잖아. 그런데 왜 너는 못하겠다는 거야? 아, 됐다. 이제 덜 시끄럽네. 진작 혀를 잘라버릴걸. 참 지혈도 간간히 해줘야지. 바로 죽어버리면 곤란하니까. 뒤질은 걱정하지 마. 내 친구들도 하나하나 여기 불러올 테니까. 그냥 너는 담임보다 오래 버티면 돼. 이 어두침침한 지하실 바닥에서 벌거벗은 채 양손을 결박당한 채 먼지를 입에 물고 버둥거리면서 오래도록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은 진짜 있나 보다. 나는 훈련소에서 불침번 근무를 마치고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었어. 내 다음 번초가 말번초라서 남은 1시간이라도 제대로 자야지 하고 골아떨어졌는데 빨리 저녁해서 집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였는지 유체이탈하는 꿈을 꾸게 됐어. 밑으로는 얼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본이 잠자고 있는 우리 생활관 동기들이 보였고 생활관 창문에는 내 다음번 초 근무자였던 애가 생활관 바라보면서 근무서고 있었어. 그때 뭔가 대각선으로 날아가다 보면 집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 몸이 생활관 벽을 통과해서 쭉쭉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어. 그리고 강한 육군 그런 판때기가 걸린 곳이 나왔는데 옆에 어떤 불 켜진 초소가 있고 맞은편엔 아주 작은 크기의 불도 없는 초소에 총 메고 방탄 못 쓴 군인들이 있길래 아, 여기가 나가는 곳 위병소구나 하고 그냥 쑥 지나갔어. 위병들은 당연히 날 눈치 못 챘고 나도 위병들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았어. 위병소 지나서 사단 정문 빠져나가면 좌측에 편의점이랑 그 앞에 정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머리 양갈래로 짧게 닦고 하늘색 물방울 무늬가 들어간 적색 혹은 갈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애 하나가 앉아있는 거야. 처음 봤을 때는 뒤통수만 보였었어. 그런데 이상했지. 새벽 5시가 넘었는데 여자애 혼자 부대 정문 정자에 앉아있는 게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왼쪽 어깨에 툭툭 쳤더니 내 쪽으로 돌아보더라. 진짜 생긴 게 길거리에 부모님 손잡고 유치원 갈 만한 그런 애였어. 그래서 이 시간에 왜 여기 혼자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이러니까 그 여자애가 오빠는 내가 보여? 이러는 거야. 난 몽롱한 상태에서 얘가 당황하지 않도록 내가 누군지 설명했어. 난 여기 앞 부대에서 훈련받고 있어. 지금은 취침 시간이라 다들 자는 중이야. 너는 새벽에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랬더니 이 여자애가 오빠도 자는 중? 이라고 묻더라. 분명 이상한 말이었지. 자기랑 대화하는 사람한테 자는 중이냐고 묻는 게. 근데 나는 꿈 기운에 그냥 나도 자는 중이야. 신명교육대에서. 이렇게 답했어. 근데 갑자기 애 입이 귀까지 찢어지면서 씩 한번 웃더니 진짜 그 짧은 다리로 엄청 빠르게 부대 정문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 계속 보니까 위병소까지 터치 없이 쑥 들어갔어. 위병들은 그냥 처음 봤을 때처럼 가만히 근무 서고 있고 내가 한 3초 동안 멍쳐서 걔 들어간 곳 지켜보다가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 아 씨발 나 좆됐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나도 달렸는지 날아갔는지 내가 왔던 훈련소 방향으로 눈 딱 감고 존나게 갔어. 가면서 마음속으로 소리 지르면서 딱 눈이 스르륵 떠졌는데 조교 모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 생활관 담당 조교가 나 부르면서 기사대기 때리고 있더라. 시발 관등 성명이고 뭐고 시계부터 봤는데 6시 50분이었어. 동기들은 전투복 입은 상태로 내 주위 둘러싸서 지켜보고 있고 애들이 처음에 깨었는데 안 일어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데 조교가 생활관 도착해서 지연 기상하는 거 보자마자 애들한테 이 새끼 깨우라고. 그래서 한 3명 달려들어서 흔들었는데 안 일어나길래 조교가 그때부터 기사대기 때린 거였어. 존나 어려했지. 근데 내가 이때는 지금까지 꿍꿍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아무튼 그날 일과는 자연스레 다 제끼고 의무실에서 누워있다가 석시까지 의무실에서 먹고
취침 시간 즈음 될 때 내가 이제 괜찮다고 해서 생활관으로 돌아갔어. 10시가 되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동기들이랑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귀신이니 원이 시간 때우다가 자려는데 오른쪽에 있는 동기놈이 나한테만 들릴 소리로 작게 말하더라. 너 어제 무슨 꿈 같은 거 꿨냐? 나는 지금까지 귀신 얘기하고 있던 참이라 쪼개면서 응 군대 오니까 미쳐나가봐 라고 했는데 이놈이 혹시 꿈에 어떤 어린애 안 나왔냐? 이러는 거야. 내가 어린애라는 이 말 한마디 듣자마자 어제 꿈이 갑자기 기억나기 시작했고 소름이 돋았어. 진짜 나는 맞다. 어떤 여자애가로 시작해서 어제 꾼 꿈의 스토리를 대강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애가 한숨 푹푹 쉬더니 그 애 자기도 본 것 같다고 하더라. 어제 내가 근무 끝나고 돌아와서 환복하는 소리에 자기가 깼어. 나 환복 끝나고 잠들 때쯤에 이놈도 다시 잠들었는데 몇 분 뒤에 또 누가 이마를 툭툭 쳐서 눈을 떴다더라. 그러고는 어떤 여자애가 네 목에 걸터 앉아서 네 이마 계속 두드리더라 라고 말했어. 와 이 말 듣자마자 어제 꿈 내용이랑 매칭되면서 생활관 뛰쳐나가고 싶었어. 그래도 혹시나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물어봤어. 그랬더니 꿈이었는데 존나 생생했어. 어두웠는데도 머리 양쪽으로 묶은 거랑 하늘색 땡땡이 갈색 원피스. 얼굴은 잘 못 봤어. 라고 말하는데 이때부터 내가 시발 이 족같은 기분과 기억을 떨쳐내려고 훈련을 진작에 열심히 받아서 사단 수색대대에서 면접을 왔어. 근데 수색대 행보관이 생부 보면서 너 한번 쓰러졌었냐? 이래서 근 2주간 잊고 싶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었어. 원래 수색대대 뽑혀가려면 쓰러지거나 졸도하거나 하는 하자는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워낙 수색대 지원자가 없어서 행보관이 나를 꾸역꾸역 집어넣었었어. 시간은 흘러서 훈련소 생활 끝나고 자대 생활하면서 일병 1호봉쯤 되었을 때 여름이었는데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잤었어. 그래서 선임들이랑 무서운 얘기 주고받는데 내 차례가 와서 이 꿈 얘기가 떠올라서 해줬어. 이야기 끝나니까 다들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 같은데 이러면서 침상 쾅쾅 두드리는데 우리 분대장만 야, 얘 어떻게 생겼냐? 라고 물어보더라. 하늘색 물방울무늬 빨간 갈색 원피스의 머리는 양쪽으로 묶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분대장이 분대원들한테 야, 시발놈들아 이거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존나 웃더라. 들어보니까 분대장도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나 전입 오기 전에 분대원들한테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줬었나봐. 진짜 이 일 이후로 취침 시간마다 그 생각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 귀신은 진짜 있나봐.